저는. 특정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꾸준히 확인하시나요? 자기 저는... 이름을 쳐보시나요? 네, 가끔 쳐봅니다. 쳐보면은 뭐 좋은 글도 있고 나쁜 글도 있고. 나쁜 글은 뭐가 있죠? 아니 무슨 뭐 제가 특정 정치인 무슨 손자라는 이만. 예? 예. 아니 뭐 얼추다.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사람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가정.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좀 있다. 그거 왜 바로 잡고 가시죠? 어떤 소문이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고. 해명할 게 뭐가 있어? 아니라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명해 주세요? 아니 아니라고. 정치적인 색깔이 이제 빨간 쪽인가요? 파란 쪽인가요? 노란 쪽인가요? 난 무색이지. 무채색이지. 검은색 있잖아요 항상. 투표를 하셨나요 이번에? 안 했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했습니다. 투표를 할 계획은 있으셨나요 혹시? 몸이 아프면 안 합니다 제가. 계획조차도 없고. 그러면은 투표 개표가 시작됐을 때 초반에 기분이 좋았나요? 마지막에 기분이 좋았나요? 저는 그냥 되게 재밌게 봅니다. 그게 막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그러면 보면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재밌네. 방송 짬밥이 있다 보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시는데 더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부분을 파내는 것도 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중도. 네. 중간에서 딱. 중도. 혹은 저는 예전에는 저희 개인적인 이익이 어떤 게 더 클까 이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될 수도 있는. 그게 사실 가장 원론적이죠. 근본적인 거고. 그쵸.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앞으로의 좀 삶이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 많이 하고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근데 요즘에 뭐 보디빌딩이랑 거의 비슷한 급이죠. 버겁죠. 그래서 잘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갤러리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제가 조금 재밌어서 봐요 요즘에. 뭐가 재밌냐면은 이런 생각들도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정말 적나라하게 할 수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죠. 저는 근데 오히려 막 도덕적인 기준으로 막 사람을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막 난장판인 그런 데서 사람들이 그런 뭘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막고라. 그리고 막 본인이 도덕적인 스탠스로 계속 이제 나 깨끗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심하게 그냥 거짓말이 버리죠. 결국에 누구도 떳떳할 수 없다 생각해요. 저도. 당연하죠. 재밌습니다. 보시나요? 보디빌딩 갤러리? 저는 이제 볼 때도 있고 이제 개념글에 가끔씩 제 이름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제 올라왔어. 제 이름은 아니고. 아니 어제 올라왔어. 여기서. 이제 저는 개념글만 보죠. 왜냐면 일일이 다 못 보니까. 잠배기 쪽에서는 인기글. 저랑 똑같니 어떡해. 그 두 개만 봐도 사회적인 풍토나 이런 전반적인 피트니스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얘기들도 너무 많고 사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얘기가 요즘 트렌드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이 정도 확인 정도. 근데 그게 조금 진실이 아닐 때가 많죠. 그런 글들이 막 쓰는 글들도 많기 때문에 살짝 걸러서 재미로. 그렇죠. 재미로. 누구 얘기할 때가 가장 재밌었나요? 뭐가 그렇게 재밌던가요? 거기 고수당에. 고수당에.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누구 얘기할 때가 가장 재밌었는지. 얼굴 빨개지셨는데. 다 재밌어요. 그냥 다 재밌고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서 많더라고요. 되게 약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도. 그렇죠. 이성적인 분들도 있고 원초적인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좋았습니다. 저는 되게 그런 커뮤니티도 있어야지 결국에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쓰레기통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커뮤니티 있어야지. 갤러리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쵸. 그쪽 갤러리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저는 운영권이 주어진다면 깜냥이 안 돼요. 그 정도는 좀 힘들다. 그 정도 깜냥은 아니다. 거기는 막 갤주가 따로 계시잖아요. 혹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재밌으셨나요? 그분 얘기할 때가. 그분 안 친해. 여튼 코멘트 가끔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 얘기하지? 나 오해인데? 근데 지금 오해건 왜곡된 이야기건 좋은 이야기건 아직도 날 얘기해주네.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한 달에 그쵸. 한 번, 뭐 2달에 한 번이라든지 네. 인기글로 갈 때도 있고 뭐 그냥 대부분 묻히는데 네. 얘기가 나온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사람들이 날 잊지 않고 있구나. 그 인기글 갈 정도 되려면요. 네. 약간 이 바닥 중심충 돼야지. 그래요? 중심이 돼야지. 이 바닥의 중심이 근데 돼야지. 저도 근데 거기 나오시는 그 네.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사실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게 한 번씩 언급될 때마다 네. 물론 사람인지라 억울한데 이런 건 있지만 네. 그래도 나 아직 한 가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중심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뭐 어쨌든 계속 구독자도 늘고 있지 않나요? 지금 11만 네, 갑자기 요즘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좀 구독자도 많이 네. 늘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회수가 막 엄청 나온 것도 아닌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또 높았지만 네. 어떤 부류에서는 얘가 뭐 깡다구가 있네. 네.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성장세가 있지 않았나. 네. 댓글창은 왜 닫았나요, 근데? 첫 번째요? 네. 아니요. 이거 팟캐스트 댓글. 아니요, 안 닫았어요. 팟캐스트 안 닫았어요. 지금도 댓글이 계속 실시간으로 제 욕이 달리고 있어요. 아니, 황희재 선수 할 때. 첫 번째 인트로 영상을 담은 인트로만 닫고. 요청에 의해서 선수분의 요청에 의해서 닫았고. 팟캐스트는 그러면은 열어놓고 지금도 제 욕이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된 거예요? 그분 섭외는? 저는 원래 이제 보디빌딩을 예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제가 다른 분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보디빌더를 저는 윤리적인 잣대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수가 이제 실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다룰 만한 선수면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그쵸. 있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필요 없고. 그냥 욕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욕을 먹겠지만은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욕 먹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선수가 이제 욕 먹는 거를 못 견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저를 욕한 거는 지운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저를 욕한 거에 대해서는 몸 좋으시던데 이번에. 그랑프리 했던데요. 그랑프리. 그랑프리 할 때 뭐 79kg?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랑프리 할 때 와, 다 죽이더라고요, 몸 역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11시면 잠들어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뭔가 멘탈이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무뎌진 것 같아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건 좋은 일이겠죠? 왜냐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에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만큼 저한테 원하는 그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예전에는 이 새끼 이건데 지금은 좀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막 좀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정확하게 크리틱을 해달라고 선수를 갖다가 왜 선수들 좋은 얘기만 하냐고. 아니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근데 저는 좋은 얘기 말고 단점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원색적인 비난인 거야. 원색적인 비난. 그럼 못하지. 근데 저는 근데 항상 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뭐냐면은 면전에다 못할 말을 뒤에서 하지 말라는 게 제 약간 신념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얼굴 다 볼 사이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갖다가 원색적인 비난 이런 거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원하신다면 한번 날 잡고. 나는 하지 마. 나는 하지 마. 쉽게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떼주세요. 아직은 좀 상처를 받으시는 편인가요? 아직은 조금 단단한. 저랑 동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업계 입사 동기잖아요. 입사 동기지. 근데 아직도 좀 상처를 받으시나요? 아직도 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가다가. 좀 실망스러운데. 이제는 좀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서운할 때도 많고 사람한테. 아직까지는 좀 덜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주 멘탈적인 수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수련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쵸, 남들이 날 욕할 수 있다.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딱 해결되는 것 같아. 그래도 또 일하는 데서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에 즐겁죠. 일하면서 좀 약간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또 레슨하면서 이제 레슨생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필드에서 제가 레슨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제 거의 다 찾아오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친구들 같이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이 자리에서 레슨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나? 10회 10만원, 20회 160만원, 30회 210만원입니다. 장소는 명동 더블 스위트니스. 명동. 실력은 뭐 사실 굳이 말해야 되나요? 잘 알려드립니다, 운동.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지금 뭐 살짝 보여주자면은 오늘 이제 저 고등부 선수 이제 시합 준비한 친구. 야, 강도가 좋네. 네. 잘 말리고 붙였네. 네. 언제 시합인데요? 다음 주 시합입니다. 아, 어쩐지 시합 몸이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여자 고등학생도 시합을 뛰겠다고. 네. 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시합을? 신기하더라고. 고등학생 보면 네. 레슨 받는 고등학생들이 보디빌딩이 진짜 대중화되는 건가 이거? 갑자기 들었어요. 갑자기 들었고. 그래서 막 부모님이랑도 전화하면서 아예 뭐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도 해보고 설명도 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레슨을 하기로 하고 시합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하더라고.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숙제 하나 있잖아요. 네. 또 누구? 몬스터짐이 11월 이제 11일 빼빼로데이 개최하잖아요. 네. 올림피아 다음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누가 올까? 제가 국내 시합을 이제 취재를 많이 줄였어요. 네. 뭐 본의 아니게 줄인 것도 있고. 잘렸어요? 그냥 좀 힘들어서 네. 좀 시합 취재를 최소한으로 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네. 미안해. 잠깐만 하나만 질문할게. 네. 사실 이렇게 WNBF 오나요? 이거 왜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거야? 그게 제가 항상 취재를 하던 시합이었어요. 항상 했어서. 항상 취재를 했었고 저는 이제 최대한 하려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하는 방향으로. 네. 여튼 매년 하던 거는 무슨 얘기했다? 취재 줄이고. 그렇지. 취재를 줄이지만 몬스터짐은 또 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프로쇼도 있고 뭐 리저널도 있고 뭐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좀 좋은 분들 선수들 좀 아직 등록 끝났나요? 어떤 등록이요? 선수들 등록? 지금 리저널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1호 올라갔을 땐 끝났을 거예요. 리저널 등록. 이미 끝났구나. 왜냐면 저희가 무료로 이번에 무료로 하나요? 네.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리저널 참가비 무료. NPCA 그 가입 있잖아요. 그것만 내면 끝. 프로퀄리파이어도 있죠, 근데. 네, 프로퀄리파이어는 돈을 내고. 프로퀄리파이어는 아직 모집을 하고 있겠죠. 그럼 뭐 어제 프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하지 말자. 아니요. 홍보하지 말자. 현득 씨가 프로가 되면 안 돼요.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 현득 씨가 이제 프로가 돼서 어깨에 올라가는 뭐 골을 제가 못 볼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이제 하반기니까 살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선수도 아직 많아요. 프로 안 따신 분들 중에 제가 알지 못하는 선수들 포함해서 엄청 많아요. 뭐 이번에 뭐 이상복 선수도 나올 것 같던데 보니까. 누구요? 이상복 선수. 네, 이상복 선수 나올 것 같고. 상반기 때도 한번 뛰었죠. 뭐 정호중 씨도 나올 것 같고. 뭐 한조바디 동호도 나올 것 같고. 그분도 좋더라고요. 좋아요. 이미 1등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체급에서 좀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슈스타도 나오고. 안 될 것 같은데 프로. 너무 벌써 몇 명이야 이게. 지금 지금 여기서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라인업만 들어도 현실적으로 좀 현득 씨의 동기로서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내후년쯤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기다려봐. 아직 우리 60 며칠 남았어. 수능도 그 벼락치기 있잖아. 그렇죠. 이게 막 60일의 기적 이런 거 있지 않아?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원로들이 말씀하지만 벼락치기가 없어요. 좋은 거 알아왔어. 기대해. 좋은 피크위크 전략인가요? 아니 피크위크도 아니야. 프로그램 판매하시나요? 좋은 60데이즈 전략이 있어. 60데이즈 전략? 네. 프로그램인가요? 네? 뭐 여튼간에. 자,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 전략, 피크위크 전략. 네. 이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정해진 틀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람 몸이라는 게 그게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말은 이제 계속 함께 오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회원이 아니면은 그런 피크위크 전략을 짤 수 없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거를 조언 정도는 줄 수 있어. 그거를 돈을 받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면서. 왜냐면은 뭐 사실 이거는 그분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저는 누구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프로그램 많으니까 솔직히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쨌든 그거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 자기가 대입을 시켜서 만드는 거고, 사실 그게 프로그램만 따로 놓고 보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 거고 되게 몸에 생리하게 기초해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그게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업계 5년 동안 계시면서 가장 눈살 찌푸려졌던 마케팅 3가지. 3위. 눈살 찌푸려졌던 마케팅이요. 이거 그냥 말할게요. 잠깐만 시간 줄 수 있나요? 시간 줄게요. 일단 옛날에 저 처음에 이제 운동 시작할 때쯤에 그거 있었어요. 그 분홍이 초록인가?
먹으면 살 빠진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런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공구? 분홍일초로 뭐 레드필인가요? 이쪽에 빠졌나봐요 요즘에. 요새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알약이 있어. 네, 저는 몰라요. 그 지금 이제 없어졌을 거야. 여튼간에 그런 이걸 먹으면은 뭐 매트릭스에서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느낌. 뭐 살이 빠진다는 뭐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좀 너무 과도한 상술의 마케팅. 이게 저는 좀 세 번째, 세 번째, 3위, 3위, 2위. 뭐 순서는 솔직히 그냥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생각나는데 말할게요. 그냥 눈살이 찌푸려졌다. 지금 많이 찌푸려졌어 눈살이. 너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그런 안 좋은 기업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마케팅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맥락이네요 다. 네, 몸의 변화를 좀 너무 드라마틱하게 뭐 예를 들어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좀 다른 조명. 이미 좋았던 친구. 이미 좋았던 친구를 이제 좀 살을 찌워서.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뭐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옛날 막 10년 전 사진이랑 지금 3개월의 기적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꼽자면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은 어쨌든 간에 좀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과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눈살은 안 찌푸려지고요. 다른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이 눈살 찌푸려지는 게 있죠. 사건들. 사건들이 더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가짐이 큽니다. 마음이 커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뭐예요? 저한테요? 사건 중에? 이거는 근데 특정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럴 것 같습니다. 자르고 말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안 자르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 폭행 이런 거 아니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폭행은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업계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제 회원 중에 이제 예전에 경찰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폭행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놀랍지도 않다고 이제는.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폭행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은 분노에 대한 조절이 부족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비단 이 업계뿐만 아니라. 뭐 저도 좀 생각하는 것 중 하나 요즘 케미컬 되게 라이트하게도 많이 쓰는 거 알죠? 라이트하게요? 그러니까 뭐 경구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옛날 한창 붐이 일었다가 뭐 사그라들었다가 요즘 다시 보충제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쉬워진 거죠 사실. 뭐 구글에서도 간단하게 검색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금 접근성이 이제 되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루트가 그러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런 것도 또 권장을 해주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자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자중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몸을 굉장히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현득 씨가 참지 못합니다. 진짜. 혼납니다. 저보다 싸움을 잘하면 오지 마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을 다 잘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샐 것 같아서 뭐 현득 씨를 또 한 번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은 또 한 번 초대하고, 왜냐면 저희 둘이 만나면 사실 이렇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벌써 끝났나요 오늘?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진짜로? 2편 3편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면은 이게 지금 반응 좀 보고 제가 간 좀 본 다음에 현득 씨를 재초대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개만 더 하고 갑시다. 어떻게? 본인이 이제 호스트로서 우리 50분이나 했다고? 일단 이거 하나 먹자 우리. 이거 깜빡하고 있었네. 3대500 참고로 몬스터젤도 있습니다. 3대500에 이제 강력한 우리 30대 중반 남자, 20대는 먹지 마세요. 20대는 먹고 이제 좀 밤에 잠이 안 와요? 당겨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먹으면 되나요? 까서? 먹으면 되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를 한번 그냥 먹었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왜 힘들어? 이게 맛이 너무 강해요. 이게 냄새 바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진짜로 마늘이에요. 물 있어요? 물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 그냥 물 없이 먹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그냥 먹는다고? 맛이 나쁘진 않아요. 진짜 뭐가 강하다는 거지? 냄새가 저는 이거 양치를 한 5번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잘못해서 그래. 양치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치과 다니면서 내가 35살 대화 아니야? 양치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거기서 알려준 튜토리얼대로 내가 확실하게 양치하고 있는데 지금 안쪽 치석까지. 맛있는데요? 맛은 있네요 진짜. 뭐 달달한데?
근데 이걸 먹고 출근하면 네. 다들 마늘 냄새가 난다 하니까 갈아먹기 시작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맛이 중화되면서. 아, 맛있는데. 그래서 먹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은 흑마늘의 효능은 뭐 제가 굳이 구태여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3대500 저는 뭐 없나요? 자, 3대500 부장님, 예, 우리 현득 씨, 만득 씨, 예. 아, 몬스터짐에 입점을 하시더라고 예. 보니까. 혹시 전현득의 인벤토리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네. 연락. 또 전현득의 인벤토리에 들어가야 되는 나이죠. 전현득 씨가 지금 그쵸, 35세이기 때문에. 내 인벤토리 이거 있으면 좋지. 네, 흑마늘은 저는 흑마늘을 먹고 조금 그 피로도가 사라지긴 했어요. 확실히 저희 만성 피로가 좀 있던 사람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20대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을게요. 먹지 마세요. 아, 나 마지막 우리 한 5분 정도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자, 케미컬과 내추럴 이 경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 어떤 모습이면 케미컬이냐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페이크 네티에 대한 특허의 견해. 근데 나한테 내가 욕먹는 거 중에 또 하나 뭔지 알아요? 뭐? 내추럴 대회를 취재해서 그랑프리가 나오면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네. 근데 그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그랑프리나 1위를 할 정도면은 내추럴처럼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 당연하지. 네. 근데 이제 거기 댓글에 알만한 사람이 왜 아... 이제 이 사람을 프로모팅하냐. 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올린다고 해서 선수들이 프로모팅 될 거라는 거는 저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일단은 제 채널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내가 어떤 선수를 모셔왔다고 하면 나는 그 선수한테 감사할 뿐이지 그 선수가 프로모팅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선수의 역량이지. 내 채널이 그렇게 대단한 채널 아니에요. 아, 되지.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그럼 내 거 해줘. 내 거 전현득 바디 업데이트 올려줘.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근데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내추럴이든 아니든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알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저도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올리면서. 이게 내추럴로 가능한가? 솔직한 말로. 왜냐면 나는 15년을 이제 운동을 했지만은 나는 내 수준을 알잖아요. 물론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해본 적도 없고 열심히 그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해본 적도 없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냥 뭐 내가 그분들을 의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우승자를 올렸을 뿐이고. 그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고민하거나 하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케미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좀 되게 약간 욕하고 좀 약간. 근데 요즘은 진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요즘에 생각이 튀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그런 케미컬에 대한 오픈을 일찍 했잖아요. 엄청 했지. 엄청 일찍 했었고 심지어 제가 쓰고 나서 바로 반년 있다가 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픈을. 오히려 그게 나는 되게 그때 되게 좀 겁났었거든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건 저 사람의 자유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 물론 그거에 싫은 분들도 있지만 뭐 싫은 분들의 생각을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저거를 저렇게 약물을 써서 몸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 예를 들어 뭐 트레이너를 했을 때 좀 더 수업을 많이 한다든지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안 쓴 트레이너들은 그거에 대한 디스어드밴티지를 얻는 거 아니냐, 불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 논리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 사실. 맞아. 보면은 항상 내가 비판을 받을 때 그 논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말이 되네? 말이 돼. 말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치. 그거는 선수의 감당을 못이지 이 양반이 감당할 목은 아니에요. 맞아. 네. 그거는. 근데 그런 걸로 욕을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그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해는 돼요. 근데 뭐 제가 고쳐드릴 수는 없다. 그거는 고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고치겠지만. 사실 뭐 매우 안타깝죠. 근데 이 보디빌딩이라는 자체가 저는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오랜 세월부터 그런 약물과 공존을 해왔고 지금 가장 큰 대회인 올림피아조차도 그게 없는 무법지대죠. 무법지대죠. 말 그대로. 그게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가장 큰 대회조차도 이거랑 완전 떼놓고 분리해놓고 보는 거는 어렵지 않나. 진짜 딱 한마디만 여기서 예전에 한번 댓글을 봤던 게 내추럴 선수가 이제 프로리그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많죠. 권준 선수, 이용승 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내추럴 선수로 프로로 도전을 하는데 정직하게 도전을 하는데 뭐 이 내추럴 선수라는 거를 강조해주지 않고 왜 누가 그냥 이렇게 평가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일단 프로리그에 왔을 때는 내추럴 선수라는 게 왜 강조돼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큰 의미 없죠. 네. 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도 엄청 많이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IFBB 프로리그는 원래 무법지대고 내추럴인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본인이 내추럴로 경쟁하는 그 심리가 저는 되게 대단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만하고 정말 되게 많은 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만한 일이지만 그거를 정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프로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모습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팬덤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정직하게 도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진이요? 정직하게. 네. 네. 이제 용승 씨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분들의 팬덤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팬덤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다른 IFBB 프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난일 수도 있거든요. 간접 비난일 수도 있고. 그치. 네. 저는 보디빌딩 팬으로서 어떤 선수가 IFBB에서 경쟁하는데 그 선수가 내추럴이다. 일체의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성적을 내는 선수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거가 그럴 수는 있겠죠. 어떤 선수가 성적을 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추럴이에요. 와 대단한데? 그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IFBB 프로로서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팬으로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대단하더라고 이번에 진짜. 권준 선수, 이용 선수 둘 다 11위 중간을 하신 거잖아요. 권준 선수가 10등, 이용 선수가 11등. 그거 진짜 대단한 일이고 그 사람들 몸이 절대로 누군가에서 무시당할 몸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쵸. 대단한 사람. 진짜 대단한 몸이에요. 용승 씨 썰을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결혼식을 갔죠. 작년인가?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갔을 날. 그치. 그날 만난 날. 만났지. 용승 씨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거든. 이용승, 나, 양경필, 손석호는 님이라고 해야 돼요. 손석호님, 브라이언 박 선생님 이렇게 있었어요. 용승 씨 이제 딱 있는데 밥을 먹잖아. 거기에 코스 요리로 했단 말이야. 가방에서 뭘 딱 꺼내. 전자저울.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함이 있는 거야. 그게 뭐 영상을 찍는 중독 아니었어. 그게 그냥 일상이야. 내가 아는 이용승은 절대로 비겁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보디빌딩밖에 모르고 멋있더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보디빌딩에 미쳐 있는 사람.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올려치고 내려치고. 네 맞아요. 그냥 선수 자체로 좀 맞아요. 그냥 되게 좋게 봐주시고. 충분한 매력이 있어요. 그 선수의 성적과 상관없이 나는 이용승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알고 나면은 대화해보고 나면은 진짜 단순해요. 진짜 단순한 사람이야. 재밌어. 오히려 웃기기도 해. 웃기기도 해. 좀 그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 팬덤이에요. 여튼 뭐 별 얘기를 다 했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뭐 이런 이렇게 막 실명 고름 많이 안 했죠 원래. 네, 근데 남 얘기도 하고 해야지 또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그치. 또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하는 거 이제 좀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호스트로서. 호스트라고요 갑자기? 네, 갑자기 호스트예요. 일단은 팟캐스트 이렇게 오늘의 게스트 이준호. 네. 이렇게 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수들만 나오는 팟캐스트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뭐 나온 선수분들 제가 봤거든요. 대단한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뭐 그런 좋은 채널에 좋은 또 이런 프로그램에 불러서 감사하고 뭐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더 재밌는 자극적인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겪어왔던 얘기들 혹은 되게 TMI 같은 그런 사소한 얘기들 그런 거 풀 수 있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현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가장 팟캐스트 나왔어.